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재 기자입니다. 오늘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채권보이 이외에 직설 IPO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IPO 기업과 시장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어제는 메가스펙 합병을 준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앞두고 있거든요. 크리에이츠 기업 분석과 소개를 해드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찾아뵙지 못했고 오늘 대신 글로벌 콘텐츠 시황 분석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어떻게 보면 미국과 글로벌 증시는 양호한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금리 인하 예상 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채권 시황의 기본 중에 기본은 경제 지표 분석인 거 아시죠? 오늘도 이 콘텐츠 잘 또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주입니다. 네, 금리의 흐름 보면은 1월 이렇게 박스권에 있었는데 2월은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네, 지난주 1월 CPI가 당연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올라온 부분인데 작년 11월부터 주가는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는 작년 11월, 12월 달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최근에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작년 11월과 12월에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커지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 동시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금리가 또 낮아지니까 주가에는 또 긍정적인 측면들이 존재했습니다. 연초에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성장이 좀 괜찮다라는 인식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장률이 좋게 나오니까 1월 달에는 금리가 추가 하락하지 못하고 박스권 장세를 보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월부터는 어떤 장세가 펼쳐졌냐면 성장도 좋은데 인플레이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난주 발표된 1월 CPI를 계기로 커진 겁니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요인이 모두 금리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단순히 박스권 등락보다는 금리 레벨이 연초보다는 조금 올라오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금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자, 미국 경제는 여전히 뜨겁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의 성장률도 좋고 인플레이션도 조금 높아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 성장률을 조금 살펴보면 작년 3분기까지 미국의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으면서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에는 작년 3분기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높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기준점을 대비해서 높다라는 건데 저희가 보통 잠재 성장률을 기준점으로 살펴봅니다.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딱 그런 상황입니다. GDP는 분기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얼마로 발표될지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뉴욕 연은 그리고 댈러스 연은에서 함께 발표하는 주간 성장률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올라와 있고요. 지금도 약 1.9% 성장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딱 미국의 잠재 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률은 확장 국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침체하는 거리가 먼 굉장히 미지근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양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경기가 조금 반등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도 그렇고 주택 매매를 하는 가게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 건설과 매매 활동 모두 레버리지가 굉장히 동반되는 활동들입니다. 집을 살 때도 돈을 많이 빌려야 되고 실제로 건설을 할 때도 돈을 많이 빌리는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4분기 특히 11월부터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모기지 금리, 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주택 경기의 선행 지표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월간으로 주택 구매 여력 지수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평균적인 가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미국의 주택을 사기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그 지표가 딱 작년 12월 4분기부터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가 낮아지니 주택 경기, 주택을 사려는 사람도 그렇고 주택을 건설하는 것도 조금은 나은 환경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성장세가 상반기 중에 침체 리스크가 다시 커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에는 부정적, 즉 금리의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1월 인플레이션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향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상승세가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1월달 CPI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CPI를 여러 항목들로 분해해서 살펴보는데 CPI 자체는 전월비 0.4%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0.3%를 상회를 했는데 그 항목별 기여도를 보면 특히 주거비와 주거비 제외 서비스, 결국엔 서비스 요인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이러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결국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인플레이션 지표였던 건 맞습니다.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에 후행하는 측면이 큽니다. 작년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연초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한두 달 전에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3월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정말 우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마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컸다라고 봤겠는데 지금은 사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하든 경기 상황을 고려하든 사실 인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하이어 포 롱거 기조, 즉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기조는 경기에는 조금씩이라도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낮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인플레이션이 높긴 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1월달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되돌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지수는 한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의 구성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주거비,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려 44.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운송 같은 경우에는 16.7%인데 뭐 두루두루 보면은 여전히 서비스 부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CPI를 여러 가지 항목들로 나눠 보는데 그때 중요한 부분이 쉘터라고 하는 주거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저희가 관심 있게 살펴봅니다. 주거비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하회하는 것도 이 주거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주거비가 올라가면 CPI도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는 주거비 상승률이 조금 낮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PI에 포함된 주거비는 실시간 데이터는 아니고 지난 6개월 동안의 임차인들 혹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서베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렌트와 6개월 전의 렌트까지 시기에 걸쳐서 평균을 낸 값이라고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적인 조사 방식이 해당 월에 조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난 6개월 정도의 서베이를 합친 결과이기 때문에 실시간 렌트 혹은 주택가격 지표에 후행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시간 혹은 월간 혹은 분기별로 계속 발표되는 렌트나 주택시장 지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최근에 렌트 가격들이 상승률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거나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일부 지표들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실시간 데이터들은 큰 폭으로 상승률이 낮아진 경험들이 이미 있거든요. CPI 인플레이션에 포함되는 주거비는 그러한 지표들에 짧게는 한 5개월 정도, 길게는 1년 반 정도까지 후행을 하기 때문에 CPI에 포함된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상반기 동안은 그래도 추가적으로 낮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다시 하향 안정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도 전반적으로 잡힐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운송비의 경우에는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운송비나 의료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지표들인데요. 미국 경제 전반의 경제 활동 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주택 가격이나 렌트 비용 이렇게 실시간으로 측정한다기보다는
현재 경제 상황에 근거해서 향후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를 전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정말 좋긴 하지만 사실은 2분기나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기는 방향성 자체는 조금 둔화한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하향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당장 성장률도 좋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막 4.5%를 뚫고 상회를 할까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결국 다시 하향 안정을 찾을 것이고, 성장률도 1, 2분기에는 좀 괜찮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둔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의 추세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상승 리스크에 유의하는 정도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 금리와 그리고 채권 시장 금리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이었습니다. 벌써 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겨울의 끄트머리이자 봄의 시작인데요. 2월 가기 전에 가슴 설레는 이런저런 일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채권 부인은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이번 주도 열심히 출동할게요. 여러분 한 주 화이팅입니다.